다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죠.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도쿄올림픽.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었던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올림픽에서 배우는 스포츠 가치 2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펜싱 사브르 팀의 금메달 획득 비결은 서로 간의 믿음과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결승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오상욱 선수가 자신보다 기량이 낮은 선수에게 계속해서 실점하자 우리 선수단은 멋진 명언을 남기는데요. 바로 의심하지 마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준비한 것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동료들의 응원에 오상욱 선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실력을 선보입니다. 팀 경기에서 누구나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한 팀이라는 마음, 함께 극복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외모도, 실력도, 그리고 팀워크까지 정말 빠질 것 하나 없는 금메달입니다. 필리핀의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역도의 하이딜린 디아스. 디아스는 여자 55kg급 경기에서 인상 97kg, 용상 127kg으로 합계 224kg을 들어올리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디아스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40kg짜리 물통을 들고 수백 미터 왕복하고 다니면서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훈련했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체육관이 폐쇄되면서 숙소에서 역기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역경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디아스는 마침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기업은 이런 디아스에게 거액의 포상금과 집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 지금도 금메달을 딴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디아스는 기뻐했는데요. 과학적 훈련과 현대 장비들이 총동원되는 스포츠 세계에서 디아스의 이야기는 노력과 도전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네요. 여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한 여서정 선수, 아버지 여홍철 전 선수도 도마 종목에서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부녀지간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지만 메달 수여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양손을 번쩍 들고 단상 위에 오른 여서정 선수는 다름 아닌 맨발로 단상에 올라간 모습이 잡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른 메달리스트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왜 여서정 선수만 흰 양말을 신고 있었던 것일까요? 개인 SNS를 통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이동했는데 메달 수여하는 단상에 슬리퍼로 올라가는 것은 올림픽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맨발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하면서 긴장됐을 그 순간 경기 이후에도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생각한 여서정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시상식에선 예쁜 운동화를 신고 가장 높은 단상에 오르길 응원할게요. 우리나라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와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중반 이탈리아의 10점 차까지 나면서 패색이 짙었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채널을 돌릴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는 우리 선수들의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시켰습니다. 동메달을 목에 건 우리 선수단. 사실 여자 사브르 대표팀 선수들은 무릎과 어깨 탈구 등의 부상으로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심은 보는 사람에게까지 큰 감동을 선사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 아프지 마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펜싱, 승마, 수영, 크로스컨트리, 사격까지 만능 스포츠맨이 되어야 하는 근대 5종 종목.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전웅태 선수. 근대 5종이라는 생소한 종목에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전웅태 선수는 2018년 시즌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실력으로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의 목표를 대한민국 근대 5종 사상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회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는 될 놈은 된다, 제 자신이 될 놈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량으로 메달을 다시 한번 기대해볼 선수이기도 합니다. 될 놈은 된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여자 배구 카세이다 선수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도핑 테스트에서 카세이다 선수는 금지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와 준결승전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결국 브라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약물 복용은 일시적으로 기록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는 위험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올림픽 전부터 각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리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일부 선수들의 안일한 태도로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되고 올림픽 대표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참가팀이 적어 메달 획득도 쉬울 거라 예상했지만 부진한 경기력과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까지 문제되면서 메달 획득 실패는 물론 화난 팬들까지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는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우리 모두가 함께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여자 배구 대표팀의 라바리니 감독은 2019년에 사령탑으로 부임합니다. 79년생의 젊은 나이에 배구 감독이지만 배구 선수를 해본 적이 없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팀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지만 라바리니 감독은 철저한 선수 분석과 냉혹한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들어갑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한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을 완성했죠. 감독뿐만 아니라 배구 대표팀의 최윤지 통역사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통역해주는 것만 아니라 선수들을 챙기는 매니저 역할까지 도맡아서 했고, 정확한 표현과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모두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통역까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쿄올림픽 감동 스토리,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가치 2편은 여기까지입니다.